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35페이지거든.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거예요. 자, 모시 공부할 때 요약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수강생일 때, 고시공할 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요약집은 또 강의하기가 기본서 강의보다 요약집 강의가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살을 붙여줘야 되거든. 살을. 근데 요약집 강의는 뭐예요? 기본서를 전제 요건으로 해서 읽는다는 전제 요건으로 요약집을 읽어야 좋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조금씩 요약집을 읽으면 뭐예요?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기본서, 제일 중요한 거 읽어봐요. 뭐예요? 기본서잖아요. 기본이 되는 책이거든. 그러니까 기본서가 가장 좋아요. 기본서가. 자, 5, 6월 달에 이제 요약집 강의가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기본서 지금 천천히 자기가 책을 읽는 습관을 좀 들여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요즘은 선생님들도 쓰기 싫어서 뭐예요? PPT로 만들어서 바텀만 눌러. 탁 누르면. 교수님들은 그럼 바텀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들어서는 참 좋아요. 그 자체가. 쓰지도 않고, 나름대로 바텀만 누르면. 이거만 누르면 강의 다 끝나거든. 분필 쓸 일도 없어.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집어넣으면. 이런 애니메이션.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요령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기본서를 읽는 습관을 좀 들어달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 무슨 행위죠? 폭리행위네. 자, 그러면 폭리를 취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폭리자라고 그래. 폭리자.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당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피해자라고 그래. 피해자. 그러면 여기는 등장인물은 충분히 피해자와 뭐가 나오죠? 폭리자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잡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백사조. 그러면 백사조 조문을 볼까요? 그러면 잘라봐요. 읽어봐요. 당사자 조천화. 조문이 가장 중요해. 당사자. 그러면 당사자 이거 읽어볼까요? 여자로는 지금 뭐예요? 쌍방이네. 여기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객매. 객매는 쌍방이 일방이에요. 일방이죠. 국가가 나오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객매는 그러면 백사조가 적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 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이걸 하루에 먹으면. 근데 이제 그거서 당사자. 일단 포인트 잡고 자르고. 자, 공박경설 무경험으로 잘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미시의 또는이에요. 또는. 요거 이제 조심해 놓고, 또는. 그러면 공박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그러면 이거는 주관적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주관적 요건. 요건. 그렇죠? 자, 그러면 저기 인하여 이거는 중간 써놓고 인하여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용의사라고 써요. 이용의사. 이용의사. 이용의사가 있어야 돼. 자, 이용의사라는 것은 악의가 있어야 돼. 폭리자가 악의가 없다면 적용이 없어. 이용의사. 자, 그러면 이제 현저한 불균형.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객관적 요건이라고 해. 객관적 요건, 그래서 무효로 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무효는 무슨 무효죠? 절대적 무효. 그렇죠. 절대적 무효와 관련돼서는 아까 봤죠.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면 103조 밑에 뭐가 있죠? 백사조. 그래서 104조는 103조의 예를 들어놓은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예시 규정이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보통 봐봐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두면 103조의 요건은, 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나요? 자,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쓸 필요 없어요. 주관적 요건은 뭐예요? 분박, 경설, 무경험이죠. 미시의 또는이에요. 또는, 이렇게 되는. 자, 객관적 요건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과 관련돼서 봐봐요. 읽어봐요. 정의는 유사, 무사? 무사.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백사조의 적용이 없다. 이렇게 처리해줘. 그러니까 보통 공부 스타일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경매는 적용이 없다. 정의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되고, 왜 적용이 없는지 외우기 전에 뭐다 생각하라. 그럼 플러스 무슨 어사가 있어야 돼? 이용 어사. 뭐예요? 악의선이. 악의. 그래서 폭리자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예요? 자, 또는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 법학에서 가장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의미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또는과 밋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밋. 뭐예요? 또는. 그렇죠. 요거는, and. 요거는. 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걸 두 자로 원칙은 뭘까요? 이거. 한 자로 원칙은 와. 동시에 갖춰야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가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 가나. 그렇죠. 아라가나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아기 또는 가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절차법이든 어떻든 미 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미 또는. 여기서 요번에 노무사 사보법과 관련돼서도 미 또는 이게 많이 나왔고요. 특히 사보법이 뭐냐면 사회보험법. 6개 법률이 있어. 사회보장법하고 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여기 다 법이 있거든. 노무사에는 사보법이 들어가요. 6개 법률. 거기 사보법과 관련돼서 같은 관계법규는 제가 거진 출판사들 제가 강의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민사소송법, 행정갱송법, 그 다음에 자, 사보법, 사회보험법,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의 중소기업법령. 이게 10개 법률이거든. 근데 왜 그러면 많이 할까요? 기본 정의만 돼 있으면 용어만 다르면 해석이 다 돼. 그래서 봐봐요. 문제가 출제되는 게 절차법에서 읽어봐요. 미 또는. 여기 봐봐요. 구두 서면. 그럼 말로 하는 거거든. 이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거든. 그 절차법에서는 구두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제해줘. 그러면 어디 사고법에 구두로 통제한다. X가 돼. 구두 또는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뭐다. 서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법 선생님 어제 중개사법 교수님 들었죠? 화요일 날은 뭐예요? 공법. 오늘 공법은 요걸 많이 한다고. 읽어봐요. 읽어봐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등기법에서는 임의적 기록사, 영어는 필요적 기록사. 캐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에는 임의적 등록취소사유, 영어는 필요적 당연 등록취소사유가 되거든. 그러니까 캐나하고 머스트 이런 것들이 절차법에서 당연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도구마에 빠지면 안 되고, 도구마에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특히 중개사법은 어떤 범위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상이냐, 이하냐, 미만이냐, 초과냐, 이것도 바짝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찾다 못 찾으면 뭘 찾아? 가로 안에 포함, 제외, 이걸 장난을 친다. 지금 가로 안에 거 포함이냐, 제외냐. 자, 그런 것들을 신경을 바짝 써서 정리정돈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100% 합격이야. 100%.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요. 믿고 꾸준히 하면 합격을 한다고. 제가 간상 볼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지금 보기에는 다 합격을 하는데 자꾸 이 사람이 자신감이 괴멸되고 얼굴이 허해. 얼굴이 허여하면 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굴이 막 핏기가 반짝반짝 해야 돼. 점점 갈수록 살이 포동포동 쪄. 왜요? 공부를 하면 어때요? 공부를 하면 머리를 쓰니까 배가 고프거든. 그래서 제가 제가 집에 딱 가면 거기 옆에 뭐가 있어요? 간식이 있어, 간식이. 그러면 작업을 하면 자꾸 생각을 하고 써야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자꾸 간식을 갖다 놓거든. 미리 갖다 놔요. 제가 오늘 집에 간다 그러면 옆에다 간식을 갖다 놔. 간식을 갖다 놔. 오나가나 집사람을 안아줘야 되는데 집사람을 안아주는 게 아니라 어디 가요? 노트북 앞으로 가거든. 노트북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자기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외워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중요해? 공박. 공박이 뭔가? 경솔이 뭐고, 무경험이 뭔가? 경솔은 할 수 있어. 그럼 무경험은 뭐냐? 저 일반인이 아니에요? 일반인이죠. 그러면 거래 일반의 특징을 말하는 거지. 무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무경험과 관련돼서는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래 일반의 성격을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설명을 듣고 이제 쓸 필요가 없어, 이제. 다 있으니까. 급박한 공공. 자, 여기 이제 급박한 공공을 살짝 줄여서 읽어봐요. 공박.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두 자를 곤쳐봐요. 읽어봐요. 빡공. 희한하잖아. 그럼 봐봐요. 당사자의 빡공, 경솔 또는 무경. 이러면 지창하잖아. 그래서 이걸 봐봐요. 급박한 공공은 읽어봐요. 급박. 여기에서 합쳐서 공박이에요. 공박.
공박. 그러니까 급박하면 뭐예요? 정신이 없잖아. 그러면 봐봐요. 급박은, 공박은 그러면 경제적 요인의 하나인데, 어때? X야. 심리적, 경제적, 뭐에 다 포함된다는 거야. 왜? 읽어봐요. 급박하니까. 그죠? 급박하니까.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설날에 아버지 모시고, 샤워를 쫙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일러실에 물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물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물만 들으면 열받아요. 물 마시면 열받거든.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보일러실에 연결이 돼가지고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요. 근데 아버지가 성격이 되게 급하셔.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연장 가서 건드린 거야. 건드린 거야. 아유, 왜 건쳐? 그러니까 막 물 건드려가지고 물이 그냥 보일러실이 폭발이 된 거예요. 막 가가지고 아버지 뭘 헐레벌떡 놀래가지고 갑자기 물 잠그러 간 거야. 물 잠그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급박하니까 어때? 물이 잘 잠겨, 안 잠겨? 안 잠기죠. 그래서 아버지 좀 어차피 터진 거 천천히 합시다.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할 테니까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상처가 난 게 그거. 거기에서 상처가 난 게 그 이유거든. 그러니까 그럼 봐봐요. 명절이잖아. 설날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제가 평일날 5,000원 쓸 걸 뭐라는 거예요? 30만 원 덤탱이 졌어. 막 전화를 해가지고 누수해야 돼. 일을 안 하니까 전화 오니까 그럼 휴일날 오면 돈 더 달라고 그러거든. 한 명만 하도 되거든. 싫어먹을. 몇 사람이 왔어요? 3사람이 왔어. 그러면 3사람이 출장비를 줘야 돼. 출장비. 그러니까 출장비를. 그래서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급박하면 다 정신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궁박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일어나오는. 궁박은 심리적 요인의 하나인데 어때? X야. 급박하면 다 포함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적고.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대리 파트는 대리인 행위설이거든. 궁박은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냐? 바로 궁박은 본인이야. 그렇죠? 그러면 대리 행위설이니까 경설무교하면 대리 행위설이라. 대리란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계속되는 거. 그러면 자꾸 까먹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시험장 가면 헷갈리잖아요. 봐봐요. 궁박은 본인. 경설무교는 대리인 중심.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거든. 바로 외워. 여기 봐봐. 요거 뭐 있어? 비읍. 요거 본인에서 비읍이 있죠. 요거는 그러면 본인. 요거는 대리. 그러니까 우리 강사들 뭐라고 외우는지 아세요? 자, 봐봐요. 대리. 그래서 암기코드가 이거예요. 봐봐요. 요거는 대리인이죠. 읽어봐요. 대. 이렇게 외운다. 바로 외워. 하나만 외우면 되지. 그러니까 자꾸 완벽주의자가 많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개 외울 거 있으면 하나만 해. 하나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몰아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따로따로 외운 사람이 단중에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궁박은 그러면 비읍 보이죠? 본인. 이거는 뭐예요? 대리. 그렇죠? 대리.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경무대. 시험장 가서 경이 뭐더라? 무가 뭐더라? 이렇게 한다고. 마음이 급하니까. 진짜예요. 시험장 가면 변수가 많아요. 시험장 가면 시간이 50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기출문제 푸는데 1분씩 다 줘. 풀어보세요. 1번 주고 풀이하고. 풀어보세요. 그러고 문제 풀이하고. 이렇게 주거든. 그러니까 문제 풀어올 필요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 풀어오지 말고 뭐부터 해? 오늘 푼 거 가서 집에서 복습을 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바로 미리 풀어와. 그러면 미리 풀어오라. 또 교수님 취향에 따라서 또 다르신 분이 있어. 미리 풀어오세요. 그럼 그게 따라주면 돼. 그러니까 공시법하고 뭐라는 거예요? 민법 풀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지겨워 죽겠어. 문제 풀이할 때. 60개를 세. 저는 60개까지밖에 못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속으로 쉬거든. 그러니까 문제풀이 시간에 1분을 줘. 서로 한번 덤벼보고 그다음에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그러면 요거는 외워줘야 돼. 읽어봐요. 주관적, 객관적, 분박경설, 무경. 이거는 현저한 불균형, 비용어사, 즉 악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효과는 뭐예요? 불법원인급여, 요거 단서가 적용이 돼. 그래서 그러나 불법원인이 수익장에만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백사전은 746도 단서가 효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 연세 정도 되면 저도 이제 알바로 갈 거야. 알바. 그렇죠. 이런 알바를 하고 싶어. 자, 봐봐요.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각성입니다. 이 집이 8억이에요. 8억. 자, 그러면 이게 어리예요. 이 사람이 85세야. 85세가 돼서 기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제발 지하철에, 뉴스에 나오잖아. 제가 그러잖아요. 지하철에 연세 많은 친구는 목소리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왜 커요? 자기가 잘 안 들리니까 딴 사람도 안 들릴 거라. 그러니까 한 20분이나 30분 하면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겠지만, 자, 해봐야, 가만히 기다려봐요. 그래서 길어봐야 한 3분 정도. 짧으면 한 30초. 그죠? 그럼 원래는 진정한 사람이라면 나 85세 어르신이라면 어때? 나 지금 지하철 타고 잘 가고 있으니까 내가 내리면 전화하겠다. 이게 정상이야. 근데 연세가 많으시면 그거마저 까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내가 되면 다 이해가 돼. 내가 되면. 그러면 여기 이제 85세. 근데 요 사람이 자, 감성이한테 8억에 8천만 원이 줄 테니까 팔아라 이야기하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어요. 얼마로? 8억인데 8천만 원. 오케이 하네. 근데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갑자기 입금이 원래는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계약금, 정도금, 잔금 들어와야죠. 근데 일시불로 8천만 원이 돌아왔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피해자의 가해자예요. 피해자. 이 사람은 홍리자. 홍리자, 즉 수익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8억이니까 여기 봐봐요. 85세인데 공박했을까요? 경솔했을까요? 무경험했을까요? 경솔이라는 요건을 갖췄잖아. 그러면 객관적 요건 갖췄네요. 매덕이 8억에서 8천만 원 사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없어? 있네. 두 가지 요건 갖췄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원래는 통장에 계약금, 증도금, 잔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시불로 8천만 원이 들어왔어. 이용할 의사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용할 의사가 없다면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백사주의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사가 있어야 돼? 이용 의사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요건을 갖췄죠.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데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 자,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좀 이따 우리가 나오겠지만, 한번 봐봐요. 계약을 계약이 유효가 됨으로써, 계약의 유효성은 누가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계약의 무효성은 누가 입증해야 돼? 내가 입증해야죠. 유리한 쪽이 입증하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단계로 가서는 요건. 가만히 보니까 판사가 경솔했네? 현저한 불균형이 있네? 이 사람이 이용할 의사가 있네? 그러면 법조문대로만 해석해주면 돼. 효과는 뭐라는 거야? 효과는 만약에 백사주의 효과가 된다.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 이행을 하면 이행 효과가 완전히 전개된다면 홍리자는 어때요? 자, 등기가 됐죠? 그러면 홍리자는 그러면 이 사람 갑상이한테 집을 원위치로 돌려줘야 돼. 얼마야? 8천만 원. 이 사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봐봐요.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를 결론 허락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자,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이제 싹 지워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공금을 남기죠. 수업이 끝나면 뭘 남아야 돼? 밑줄이 남아야 돼. 그래서 저는 밑줄을 다 떠줘요. 왜냐하면 35년 전에 돌아가신 교수님들이 알바할 때 갑사! 그 강의 들어갈 때 공인중개사는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하니까 꼭 밑줄을 그어줘야 된다. 자, 이제 밑줄을 그어보자고요. 밑줄 쫙 그어보자고, 이제.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의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백사전, 자기 거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은 행위를 무효할. 요거 줄쳐놔요. 자, 요거 재산. 나중에 써먹어야 돼요. 자, 통설과 판례는 백사전은 백삼제 요거 줄거나요. 자,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요거. 예시, 그렇죠. 예시. 그럼 딱 여기에서 줄 끊어올 게 두 군데네. 읽어봐요. 재산, 예시, 그죠. 자, 그러면 불공정 승인 요건, 객관적 요건 줄쳐놓고, 그러면 이제 객관적 요건 이제 줄쳐놓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백사조도 백삼제의 무슨 규정이죠? 예지 규정이잖아. 그럼 반사의 질서인지 아닌지는 어디를 기점으로 해?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하거든. 그럼 요거 니언에서 여기에다 줄 따가나요? 법률행위 성립시를, 행위시를 표준으로 합니다. 왜?
여기는 아까 뭐 103조는, 104조는 104조의 무슨 규정이죠? 예시 규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기억해. 급과 반대 급과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몇 줄 딱 끊어놓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줄을 딱 끊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하는 기준, 이게 있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봐봐요.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 예시 규정. 그러면 여기 판례는 법률행위 시 행간된다. 그러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고요. 그러면 주관적 요건, 그러면 여기 주관적 요건 큰 거니까 생각편 딱 끊어놓고 공박, 경설, 우경어. 그 다음에 이용하려는 어사, 생각편 딱 끊어놓고 악의가 필요하다. 악의. 자, 공박, 경설, 우경어 모두 구비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아까 미시야 또는요? 또는, 그죠. 그냥 공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극박한 공공이라고 그랬죠? 가로 열고, 다. 자, 무경임이라는 것은 저 일반인이야? 특정 전문가야? 일반인이죠. 그래서 여기 좀 전화해. 거래 일반에 대한 개발.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요거 찾아 36페이지 찾아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자고. 뭐요? 요거 가짜 동그라미, 요거 무자 동그라미. 사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시험장 갑작하면 헷갈리니까 읽어봐요. 무거, 그렇죠. 무거. 무경험 나왔다 거래 일반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듯이. 그래서 무거, 그렇죠. 자, 요거 우리가 잡으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은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매도인 쪽은 경설 무경, 대리인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박은 자 본인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자기가 빨리 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경설무경은 찾으면 이렇게 찾아서 경무대 이렇게 찾을 연습을 하고, 그러면 공박은 요 비읍하고 요 비읍 딱 연결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되고, 뭐 배울 필요도 없어. 근데 이해하면 되긴 한데 빨리 풀기 위해서. 그러면 대에 나왔다 뭐예요? 경무대, 대리인 증식. 공박은 본인, 그렇죠, 본인. 저기. 자, 그래서 요거 잡고요. 그래서 맨날 헷갈리는 게 시험장 가서 갑자기 헷갈리네. 과거에 이제, 지금은 많이 출제되는 않지만, 읽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인지 때. 읽어봐. 정지 때. 인지는? 세. 정지는? 지방세. 이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요거 이게 지었다고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자화폐로 하기 때문에 결제를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인지는 뭐예요? 국세, 수입정지는 지방세. 그렇죠. 그래서 또 뭐 원한 수업하는 게 이거 봐요. 자, 강하고 도다리 공통점. 고기, 물고기. 공통점은 살 피부가 같아. 근데 강하고 도다리의 차이점은 뭐냐? 강하는 몇 자예요? 두 자. 눈이 N자. 도다리는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 그럼 공포 선생님은 도다리일까요? 강할까요? 공포 선생님은 수강생 눈을 잘 안 봐요. 저쪽을 본다. 그래서 강할까요? 강할까? 그렇죠. 강할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강어는 그래서 눈이 N쪽. 이렇게 누워있으면 강어야. 이렇게 누워있으면 도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장관 막상 또 헷갈려요. 또 인지냐 정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국세와 지방세. 국세, 그렇죠? 인지. 지방자치단체가 나왔어. 인지, 그렇죠. 그거는 정지,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인지, 정지도 구분을 못한 사람이 많거든. 근데 시험장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헷갈려버려.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 항상 연세 들은 사람은 아까 뭐예요? 아까 급박한 공공하시죠? 그러면 급박하면 어때요?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그럼 판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거는 한번 읽어봐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요. 자, 이 부분에 입증책임. 사실 수강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입증책임이야. 자, 기존의 수강생은 한 3번째 들었고요. 이제 4번째 들으니까 확정이 돼야 되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자, 여기 뭐 선생님 찾았어요? 입증책임. 누구 밥벌이에요?
변호사 봐버리야, 변호사 봐. 입증 책임을 잘하는 사람이 변호사 봐. 자, 그러면 봐봐요. 공인중개사는 뭘 잘 써야 돼? 계약을 잘 써야 돼. 또 계약날에 뭘 잘 써야 돼? 특약. 특약을 잘 달아줘야 돼. 특약. 그러니까 만약에 소공으로 들어갈 때 개공한테 배울 거는 뭐예요? 안 가르쳐줘. 특약사항을 잘 다른 걸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뭐에 간파를 해줘야 돼. 간파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소공으로 들어가면 뭐에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고 뭐 갔다 오라, 뭐 갔다 오라. 그렇죠. 근데 그 특약 계약서는 특약을 잘 달아야 돼. 그러면 특약이 바로 뭐예요? 중개업자가 빠져나갈 뭐예요? 구멍이야, 구멍. 구멍이야. 특약사항을 잘못하면 전 책임 다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약사항은 잘 달아야 된다. 그걸 배우라고, 그걸 배워. 그걸 배워요. 자, 그래서 봐봐요. 어떤 사람은 합격을 하고 개공으로 가는데 뭐예요? 기존에 중개 사무실이 있는 걸 들어가거든. 보통. 근데 권리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권리금 달라는 것은 컴퓨터 이런 걸 보지 말라고. 권리금은 그거야. 뭐예요? 고객 명단. 명단을 넣어야 돼. 명단. 그게 권리금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권리금, 시설 몇 개 설치된 거 그것만 봐요. 우리 노트북 이런 거 컴퓨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뭘 주세요? 고객 명단을 주세요. 명단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받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 그렇죠? 그게 고객 명단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게 일종의 뭐예요? DM 발송이죠. DM 발송. 그래서 요즘은 발송을 잘해야 돼. DM 발송.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잘하는 게 뭐예요? 전화 지켰죠. 즉시 DM 발송이야. 그래서 언제 며칠 날 뭐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자산이거든. 자산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잡고, 그러면 입증 책임은 변호사 바꿔라. 그렇죠. 그러면 입증 책임.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민사소송의 다수설이 뭐예요? 법률 요건 사실설에 따른 거야. 그래서 1단계. 그래서 하도 입증 책임이 나오면 써요. 1단계. 자, 2단계. 자, 3단계를 거쳐가야 돼. 그래서 1단계는 뭐예요? 누가 유리한가. 자, 유리한 쪽이 먼저 입증하게 돼 있어. 그러면 원고가 입증을 해요? 피고가 먼저 입증해요? 원고가 입증을 해. 원고가 이런 것을 피고한테 입증해봐라. 그럼 피고가 입증을 못해. 그럼 피고 패소 판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피고는 그러면 유능한 변호사를 써야 되겠네. 피고가 반대 입증을 했어. 그럼 원고가 입증을 해야죠. 원고가 입증을 못하면 원고 패소 판결이 되거든. 그래서 누가 유리한가. 그럼 아까 붙여보죠. 봐봐요. 자, 그러면 아까 갑상이하고 있었죠. 홍의자가 있었죠. 계약의 무효성은 누가 유리해? 갑상이가 유리하죠. 그러면 계약의 무효성은 무효는 누가 입증해? 갑상이. 그렇죠? 본인이 입증해야 돼. 그러면 계약의 유효성은 누가 입증해? 홍의자가 입증해. 그러면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는 거예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 그래서 법률문 문구대로 입증하는 게 뭐예요? 요건과 효과를 입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 가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냥 모르겠으면 몰라요. 누가 제일 잘해요? 그 사람이요. 그런 분이 계셔요. 몰라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예요? 막 뭐라고 하면 나중에 이정죄로 처벌받거든.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 그러고 가서 판사 앞에 가면 뭐예요? 눈물을 자꾸 흘려. 그럼 뉘우치면 그냥 뭐예요? 감면해줘. 이 1년 줄 걸 뭐예요? 6개월을 준다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 다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판사한테 뭐예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가지고 뭐예요? 가중처벌 받은 사람이 있어. 그게 뭐예요? 조국 사모님. 그러니까 자기가 교수면 교수지 판사를 째려보면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해서 판사 째려보고 싶어도 이렇게 깔으면 돼. 그러면 뉘우치면 뭐예요? 강임이 되거든. 하여튼 법원에 가면 무조건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눈물만 떨어지면 판사가 뉘우침에 정이 있다. 그러고 이제 용서를 해줘요. 감면이 되고. 자, 그러면 3단계는 읽어봐요. 추정은 뭐예요? 추정은 누가 입증하여? 반대 당사자 입증. 그러니까 우리 저쪽에 추정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선의가 있고요. 선의, 추정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선의로 추정받기 때문에 반대 당사자의 입증하면 돼. 자, 자주점유 추정받아요. 자주점유 추정받아. 추정받으니까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 저는 가만히 있더라도 자주를 일단 추정받아. 반대 당사자 입증해서 깨지는 게 뭐예요?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요 단계를 거쳐간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1단계는 누가 유리한가? 2단계는 법정은 문구대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추정이 판례가 뭐예요? 그러면 대체 추정 될 수 있느냐 안 했느냐 판례를 명시해 줬어. 봐봐요. 한번 봐봐요. 현저한 불기능이 뭘까요? 객관적 요건이죠. 그럼 우리 판례는 객관적 요건이 있다 해서 군박, 경솔, 무경은 추정되지 않아. 그러면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입증해야 돼? 각성이가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이 백사주 구성 요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야. 입증 책임이.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요거 딱 근거로 해서 자, 그러면 봐봐요. 입증 책임. 법률행위 현장의 공정을 잊었다.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나 궁박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정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줄잖아요. 스스로 궁박, 경솔, 무혐을 인해서 증명해야 된다. 그럼 스스로가 누군데? 본인. 그렇죠. 본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법 정칙은 뭐 때문에 못 해먹겠대? 입증 책임 때문에. 물권법 가면 뭐 때문에 못 해먹겠대? 물권적 청구권인 걸 못 해먹겠대. 그게 물권적 청구권. 계약법에 가면 뭐 때문에 못 해먹겠대? 계약의 종류가 왜 이렇게 또 많냐? 15개가 있는데 그거 때문에 못 해먹겠대. 그러면 민사특별법 가니까 5개가 있는데 아이고 안기가 안 돼서 못 해먹겠대. 그러면 결론은 점수 얻을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입증 책임 여기서 이제 마무리 져야 돼. 이번 답보세.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적용 범위 가죠. 자, 적용 범위 어디에 적용될까? 그죠? 자, 그러면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궁박한 상태의 예상대금을 포기 행간 편찬하여. 포기. 자, 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포기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입니다. 아까 그러면 여기로 가볼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당사자, 쌍방이죠. 그렇죠? 쌍방이죠. 근데 단독행위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어야 되겠네. 근데 이거 이제 보시죠. 포기는 단독행위야. 근데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자, 보시죠. 자,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이런 판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자, 채무자가 남편이 뭐에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도를 냈어. 자, 부도를 내서 감방에 들어가 있어.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채권자가 와서 부인한테 내 예산대금 채권 포기해. 그러면 내가 네 남편 교도소에서 뽑아주겠다. 그렇죠? 그럼 부인 층에서 보는 거야. 부인은 무슨 상태에 빠져 있어? 궁박한 상태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와서 포기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네. 이용할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의 포기가 보면 대단히 큰 금액인가 봐.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그러면 이때 포기는 바로 백사조의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포기,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자, 포기. 자, 행간편잖아요. 자,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정의 행간편잖아요. 정의는 무상이죠. 현저한 불균형이 없네. 경매는 경매는 사법이야, 공법이야? 공법이죠. 자, 무인법은 사법이네. 그러면 경매는 별로 적용하지 않는다. 외울 것도 없어.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효과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모두 같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된 채권이익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행할 필요가 있었어? 없어. 이유는 무효니까. 그렇죠. 무효니까. 자, 책을 읽을 때 지금 복습 시간을 주는 거야. 봐봐요. 지금 반복을 몇 번 하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시 기본서 가서 설명되고. 그럼 몇 번째예요? 3번째잖아. 2번째잖아. 집에 가서 한 번 읽으면 3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3번은 돼야 익숙해져요. 익숙해진다. 자, 그래서 익숙해진다. 자, 그러면 거부가 이행된 경우, 그러면 요거는 746조 단서가 적용이 돼.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정리해보자. 폭력의 피해자 줄쳐놓고. 불법은 인급이 없으므로 거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수익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럼 백사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좋잖아요. 예시 규정이다. 쭉쭉 읽어가면서. 자, 불공정한 행위도 그러면 무슨 무효가 된다? 절대적 무효. 좋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선의라도 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생겨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요. 4번하고 5번을 묶어요. 여기 이제 또 시험장 가면 헷갈려. 자, 그 옆에다가는 좀, 요렇게 써봐요.